목이 마르고 났을 때 물을 먹는다면 이미 세포 건조가 진행된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8잔 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저자,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면역력은 소화력이다. 면역력을 알려면 식사를 할 때 소화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을 좌우하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죠. 만성염증의 70%는 장에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화기가 면역을 좌우하는 이유는 아주 쉽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염증 물질, 미세먼지, 환경으로 오면 중금속 비료들을 이렇게 잘 해독시키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장염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장염 환자가 늘어날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화 기능이 나쁜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먼저 장이 나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배가 자주 아픈 거 아니에요? 변비가 있거나 설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의 문제이고, 장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상적 비율, 유익균 8, 유해균 2, 이 이상적 비율이 깨어진 상태를 장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5대5, 4대6, 아주 심한 경우에는 2대8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진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진 사람이 굉장히 대상포진에 오랫동안 이완되고 신경통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6개월마다 대상포진의 반복적인 재발이 일어난 경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4가지 기능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발효시켜서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으면 영양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또 장벽에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코팅을 해서 장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잘 연동운동을 거치면서 대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면 복통, 변비, 설사 등의 그런 장 연동 운동 이상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유해균이나 독소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장벽을 뚫고 장에 균열을 내는 것을 막아주는 배타적인 어떤 경쟁 역할, 배타적 결합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결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장점막은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독소, 세균, 바이러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진 틈을 타서 장점막을 바로 공격하게 되면서 장점막에 균열을 내고 장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타고 우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 되고 이것이 바로 만성 염증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잘 생기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영양 섭취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나 D,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장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알코올의 과다한 섭취나 스트레스, 진통수염제와 항생제의 남용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의 과도한 증식을 야기해서 이런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점막을 뚫고 넣은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은 혈관 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주로 공격하는 것은 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뇌에서 이런 어떤 염증 물질이 침착되었을 때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그런 치매 양상들을 야기한다는 다양한 리포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장누수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의 증상이 있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쉽게 차오르고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압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죠.
쉬어도 늘 피곤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유를 알지 못한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세포가 쉬지 못하고 이 면역세포의 피로 상태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경향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채강질병 또는 크론병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염증의 가장 취약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쪽에 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제2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습진 등의 피부 트러블이 이유 없이 계속 생긴다면 장에 염증화, 장두 증후군이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주의력 결핍장애나 머리가 하루 종일 뿌옇고 깜빡깜빡하며 두통에 시달리는 증세 등은 장의 균형성이 깨어지면서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 물질들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이 싫어하는 삼요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삼요소는 정제탄수화물, 지나친 고지방 식이, 만성 탈수입니다. 특히 유해균 같은 경우는 만성 탈수 상태가 있었을 때 그 침착력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섭취를 선제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목이 마르고 났을 때 물을 먹는다면 이미 세포 건조가 진행된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8잔 정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직장에 도착해서 오전에 오후에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집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9시 전에 이렇게 한 잔씩 수분 섭취를 알람화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장이 가장 싫어하는 식습관은 가식이나 폭식이 있지만 두 번째 장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야식.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빨리 먹는 것도 소화불량을 야기해서 제대로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가서 소장과 대장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운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죠. 다리를 꼬우고 앉으면서 장으로 가는 혈류순환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1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은 특히 스트레스에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루에 한 1분 정도는 눈을 감고 생각 중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이 있을 때 이것을 생각의 콘텐츠를 바꾸려고 하면서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 끊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 중지 훈련을 할 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처럼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면 최근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굉장히 취약해진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 장점막을 메꾸는 이제 보충 영양소가 굉장히 필요하죠. 저는 비타민 D, 셀레늄,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 오메가3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소화불량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면서 면역력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의 면역력을 늘릴 수 있는 영양 5단계를 잘 실천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